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 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500원 올랐습니다. 아침에 많이 걱정하셨죠? 어저께는 죄송합니다. 어저께 찍었거든요. 다 찍어놓고 듣다가 잠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듣는데 뭐 무슨 얘기를 찍기는 제대로 찍었는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가면서 졸다가요. 아유 안 되겠다. 잠깐만 들어가야 자고 난 뒤에 그 한번 들어보고 올려준다 했는 게 자고 있나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잤습니다. 그래 새벽에 나가고요. 하방에서 열심히 영상을 다 찍고요. 1시간 반, 1시간 20분짜리인가요? 영상을 다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봤더니 뭐 어, 어저께 찍은 내용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5일선에 내려오면 거기서 저점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쯤 사야 된다. 그러니까 5일선 찍으면 거기가 내가 살 수 있는 저점 자리였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맞아 들어가죠. 이게 올라가는 주식은요. 그러니까 26이나 50이 신고가 갖는 주식들은요.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5일선까지는 내려옵니다. 며칠 이게 급등을 한 거라서요. 하루 만에 엄청 크게 급등한 거라서 저게 며칠에 나눠서 그러니까 한 4, 5일에 나눠서 올라갈 게 하루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하루 만에 올라가서 벌써 이제 4일이 지나니까요. 5일선은 이제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일선과 전환선의 이제 관계인데요. 그러면 이제 전환선이 이제 올라갈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변곡이 나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는 않는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3파 상승을 얘기해 줄 때 그런 얘기를 해 드렸죠. 3파 상승 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3파 상승보다는요. 제가 3파 상승이니까 자꾸 파동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렇 저 파동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파동 모른다 그랬고 파동을 어설프게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걸 갖다가 아는 척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낫죠. 자, 보십시오. 이게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왔다가 요게 이제 올라가는 게 뭐 저거 여기서 저점에서 13일이나 뭐 아니면 26일이나 41일이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 받을 때 여기서 올라간 거에 20%에서 30% 정도 조정 받았다가 여기로 올라갈 때 여기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이게 이제 한 26일 마디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게 얘가 가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가야 될 시간을 지금 앞으로 해놨으니까 여기 갑자기 떴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대충 시간을 맞춰서 이제 여기서부터 갈 건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또 한 번 더 뛰었다가 또 여기서 또 조정을 이렇게 보냈다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기준선까지도 이로 올 수는 있지만 여기 이로 오는 거는 좀 무리이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후배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더 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사는 건 좋은데 결정을 해라.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입문을 했는데 이제 저 남들도 다 주식을 하고 주위에 다 있으니까 돈을 은행에다가 여놓으니까 이자도 몇 푼 안 주고 그렇다고 뭐 저거 하기도 그렇고 자기는 주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위에 돌아보니까 다 주식하고 그 재테크를 뭐 잘하든 못하든 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일부를 그냥 조금의 일부를 이거 이제 다 잃어도 뭐 그렇게 저거 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공부 차원에서 이제 해본다면서 돈을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얘기해 준 게 뭐였었냐겠는가 하면 어
제일 처음에 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누가 인제 물어보고 할 때는 그땐 좋을 때 물어보니까 사서 살 수 있는 거를 해 준다는 거죠. 인제 좋은 종목을 해줘 가지고 인제 일단은 인제 사 가지고 이익을 내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뭔가 하면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 설명한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가져와 가지고 한 50만 투자했는데 갑자기 1-2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사람이 끔찍 놀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1,000만 원이었으면 몇백 이 2-300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억 올렸으면 한 1-2천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기 생각보다는 제일 처음에 조금만 하리라고 해 가지고 왔다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게 뭐였었는가 하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원금에서 3분의 1, 안 분의 4 아니면 4분의 1, 5분의 1을 무조건 현금은 놔둬라. 나머지는 다 사더라도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현금을 놔 현금을 안 놔두고 100%다 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틀림없이 인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 줬는 게 요 며칠 전에 장대 양봉이 가장 큰 양봉에 이 양봉에 어 50% 까지만 내려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이것도 내려와야지 내려오는 거지. 이게 안 내려오는 걸 내려온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요. 제가 이 얘기를 두세 번 해 드렸는데 아무리 내가 주식을 못 샀다고 정한수 뜯어 놓고 빈다고 내려오고 내가 다 샀으니까 올라가라 그러는데 올라가냐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나의 생각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은 이 주식에다가 녹여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녹여내면 안 돼요. 내 생각이라는 거를 주식에다가 녹여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이어 가지고 한다면 이 주가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락해 가지고 만원 몇 가 떨어졌을 때 이때 생각을 잘못해서 '아 이거 내려가네.' 이러고 나의 생각대로 이거 팔았다면 손실 봤겠죠. 그죠? 근데 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냥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면 다 팔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서는 살 수 있는 거는 딱 두 분류밖에 없어요.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 딱 두 분류입니다. 그러면 알고 사는 사람들은 저희 같으면 여기서 알고 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도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은 지가 가야 되는데 얘가 가야 될 길은 26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26일은 아직도 며칠 남았습니다. 26일은 여기에요. 이날이 돼야지 얘가 올라가는 당국의 협조가 있는 거예요. 이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얘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 당국의 협조로 여기서 한번 눌려주고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기준선의 당국의 협조는 여기 와야지 되는 거고 9일의 당국의 협조도 9일의 당국의 협조를 보면요. 9일의 당국의 협조가 여긴가요? 잘 안 보이가 여기 8일이네. 여기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있어야지 당국의 협조가 한 번 올라갈 때 얘가 이틀 있다가 이 당국의 협조가 이게 올라갈 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여기를 넘어서면 여기를 이 지금 현재 가격 이틀 있다가 다 지우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틀 있다가 여기를 넘어서면 모든 캐선들이 다 따라 올라갑니다. 다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기다리는 26일이 며칠입니까? 잠깐만 여기서 이제 계산을 좀 해드리 볼게요. 자 보세요. 26일입니다. 26일. 26일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리죠? 여기서 며칠 걸립니까? 8일 걸리죠. 9일 걸리나요? 9일 걸리죠. 9일. 9일에 여기서 3일 빼면 6일이 남죠. 그러면
얘가 3일 동안 여기를 지가 잘나서 올라가면 계속 가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3일 있다가 3일 있다가 그어서 올라갈지, 올라가면 추세 변곡입니다. 변곡점입니다. 주가가 당국의 협조로 올라갈 때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그 내려오지 않고 다시 뒤틀어서 올라간다는 거는 추세가 변곡돼서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위로 온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얘가 첫날에는 내 같이 내 얘가 맞아가요. 위로 올 수도 있겠죠. 위로 올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이틀 3일 동안은 그 3일 안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써머야 될 날짜가 3일 하고 여기에 3일이면 6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9라는 숫자가 남아있으니까 6일 뒤에는 3일 뒤에는 기준선이 또 올라가는 당국 협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고 난 뒤에 여기에 지금 현재의 기준선과 전환선에 매물이 조금 쌓인다 그러더라도 기준선의 당국의 협조가 여기서 줄기차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골든크로스 나가야 갈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내려올 때마다 사요. 저도 오늘 조금 샀거든요. 여기 오늘 5일선 붙으니까 얼씨구 좋네 이러면서 샀습니다. 아, 뭐 몇 개씩 사는 거야. 뭔 상관 있어요. 저 상관없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장난처럼요. 이게 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다 설명을 해준 대로 그냥 비슷하게 가잖아요. 뭐 어떤 날은 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그럴 뿐이지, 얘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이 틀어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게 나한테는 변곡이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는 변곡이에요. 근데 이 변곡에서도 이어서 이제 자리 잡고 가는 거를 우리는 그려 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서 정확하게는 제가 못 맞췄지만 어찌됐든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니로는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언저리인데, 이언저리가 이제 여기서 전환선이 이제 이게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올라갑니다. 그럴 때 여기서 당국의 협조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선의 당국의 협조가 여기서 9일 있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9일 안에 어느 방향이든 9일이 지나고 나면 방향성이 나옵니다.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만약에 여기 26일 갔는데 여기를 고가를 못 들어내면 또 9일이 또 남았어요. 그 9일 동안에 여기를 또 넘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안 되면 그 다음 50일 변곡 자리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변곡 자리가요. 여기서 올라가야지만 변곡 자리가 전환선의 변곡이 있죠. 기준선의 변곡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쯤 가면요, 변곡 자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려오는 변곡보다는 더 올라갈 변곡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올라갈 자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위로 오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세력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안 올리면서 이렇게 올려놔놓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보통 여기서 대충 샀던 분들하고 여기서 그냥 싸니까 산다고 생각하고 얼떨결에 사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벌써 한 3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이 30% 수익 났는데 이 대형주가 여기서 안 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팝니다.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내려놨다가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 겁이 나가 팔고 올라가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이랬는데, 잘못했네 이러면서 이 길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가야지 되는데. 그거에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런 데서 맨날 나가고 조금 밑을 있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이게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 삼지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해 드렸죠. 이거 얘기했는데 얘가 여기서 오는 시간, 이게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게 얘가 미칠입니까? 얘가 여기서 니를 간다고 생각하면 니를 갈 날이 날짜로 보면요, 이만큼이나 남았어. 이만큼요.
아직도 23일 있어야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게 5일선 붙으면 그 자리가 저점으로 살 수 있고요. 그 다음날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 내려오면 또 땡겨 올려놓을 겁니다. 땡겨 올려놔요. 그래 어떤 날은 또 갔다가 또 밀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런 적이 없어요. 여기를 넘어설 때 제가 돈이 있다면 차라리 여기서는 장난처럼 한두 개 사지 뭐 여기서 넘어설 때는 저는 더 살 돈이 있으면 더 살 겁니다. 근데 저도 이미 여기서 다 잡아놨기 때문에 더 살 돈은 없어요. 더 살 돈은 없습니다. 선물로도 지금 다 잡아놨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저거 할 필요 없다. 이제 어 이게 오실레이터를 보고 조금은 설명해 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조정을 받으면요. 이 오실레이터가 줄어야 됩니다. 여기 이 오실레이터가 이쪽 오실레이터가 지금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가 더 많이 올라가 음봉 맞았었는데 그 다음날 여십자 그린 날 어저께는 오실레이터가 더 늘어났죠. 그러면 어제 오실레이터 되면 줄지도 않고 그지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어제 되면 더 고가와 저가를 만들어 놨죠. 더 많이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줄으려 그러면요. 이 오실레이터가 줄어야 돼요. 여기처럼 줄으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여기 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3, 4일 있다 그냥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어저께는 내가 잠이 채가지고 못 찍어드린 건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찍자. 빨리 찍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안 기다리게 해야지 된다 이러고 이제 제가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딱 붙어가 찍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니로 오게 되면요. 얘가 어디까지 니로 와가지고 저거 할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어저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뭐 묻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신 거 있으면 거기에서 해주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 여기 얘기가요. 매일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에 ETF는 어떤 ETF인가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ETF는 저는 다른 ETF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요. 얘네들 우리 2차 전지 ETF, 2차 전지 이건 코스닥이고 이건 코스피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월봉을 여기서 월봉을 놓고 보겠습니다. 월봉을 놓고요. ETF를 보면요. 얘가 최종적으로 ETF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9,000원이에요. 9,000원요. 9,000원부터 얘가 들어왔거든요. 그 9,000원 들어가 얘가 2만 원가에 꼬리 달고 이렇게 주야장창리로 왔잖아요. 이게요. 주야장창리로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저렴한 자리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ETF를 모아 나간다 그러면 여기 가면 분명히 돈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1000주를 산다고 생각하면 1000주가 얼마입니까? 1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1000주면 160만 원 사놓고 만 원만 가면요. 만 원만 가면 1000만 원이고요. 2만 원만 가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6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건데 ETF는 잘 보고 사야 됩니다. ETF는 왜 잘 보고 사야 되는가 하면 ETF는 이미 많이 올랐을 때 이런 자리에서 사면요. 이거 본전 찾아가는데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잘못 사면요. ETF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레버리지가 2짜리입니다. 레버리지 2짜리예요. 그냥 1짜리도 아니고 레버리지가 2라 그러면 이 레버리지가 2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3%가 오르면 얘는 6%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가 내리면 6%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가 한 배가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면 위험하면 뭐가 1% 저거 그냥 정상적인 거 갖고 곱하기 2짜리 갖고 뭐가 차이 나는가 하면요. 어 정상적인 거는 운영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거 증권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데, 증권회사에서 돈을 우리들이 이제 이 주식을 사면 여기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주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 사업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얘가 투자하는 종목에다가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뭐 이래 가지고 쭉 그 저거 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종목을 쫙 뽑아 놓잖아요. 그 종목에서도 돈이 들어오면 프로수를 다 잘라 놨어요. 얘는 몇 프로, 얘는 몇 프로, 얘는 몇 프로 이래 가지고 1 등이 최고 많은 뭐 저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서 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뭐 요런 거는 코스피에 있잖아요. 이런 종목의 프로수를 다 틀리게 가지고 잡아 있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면 우리가 샀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을 사는 거나 다름없이 주식을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익을 내는가 하면요. 얘네들은 운영 사업비를 가지고 이걸 운영하면서 지네들이 찾아가야 될 수업료 있잖아요. 자기네들 고생했는 대가. 그 대가를 매일 그 365일을 계산하든 뭐 일주일을 계산하든 그거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360 정권이 시작되는 날을 딱 잡아서 거기서 나누기 해서 오늘의 0.0몇 퍼센트를 올랐으면 올란 가격에서 거기서 지하고 단가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어저께 100원이 올랐다. 그러면 보여주는 건 100원이 올란 것처럼 보여주지만 얘네들이 여기서 계산할 때는요. 계산할 때는 거기에 차감금이 있거든요. 하루에 차감금이나 아니면 한 달에 차감금을 뺍니다. 빼요. 그러면 돈을 내가 들어온 돈에서 100%를 쓰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돈이 들어온 거에서 아직도 안 사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지네들이 운영 사업비를 빼갈갑니다. 그래서 ETF는 올라가는 ETF를 해야지만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내가 어느 종목에다 해가 리스크가 있지만 ETF는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해놓기 때문에 어, 좀 덜 저거 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폭락할 때도 좀 덜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그 많이 올라간다고 얘가 많이 올라가는 그 플러스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많이 투자했는 그에서 많이 올라가면 쭉 이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게 투자했는 게 많이 올라갔을 때 얘는 단가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런 운영의 묘미가 있는데 그 ETF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자, 제가 이거를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제 전화 아닙니다. 어,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제가 10년 동안은 다른 데 눈 한 번 안 돌리고 2차 전지만 했던 근본적인 거는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제가 RC를 했거든요. 뭔 얘기인가 하면 비행기 날리고 드론 날리고 그다음에 저거 뭡니까? 나인봇이라고 해서 외발, 그러니까 외발도 타고 두 발도 타고 그런 거를 벌써 예전에 그게 나인봇이 한 대당 그때 400만인가 500만 할 때 그냥 그거 사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거 얼리 어댑터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보다 뭐 전부 다 뭐 그런 것 쪽으로만 하니까 뭐 TV에서 나오면 그런 것 쪽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았죠. 배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제가요. 드론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아 이 시대가 온다면 이 시대가 온다면 모든 게 배터리로 바뀔 것이다.' 내가 그때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드론 날릴 때 배터리가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는데 이게 가격이 그냥 다운이 되더라고요. 엄청 싸요. 뭐 3분의 1 가격으로 배터리 성능 훨씬 좋아지면서 그런 게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중국에서 수입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이게 발전을 하면 더 크게 발전할 건데' 그러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는 널리 쓰여질 거면서 뭐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타면 뭐든지 배터리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로지 배터리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터리 외에는 아무리 좋은 게 제 눈에 들어와도 안 했습니다.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12,000원부터 13만 원까지 있어도 그거 아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상 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게 벌써 10 년이 됐습니다. 10 년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여기서 ETF 이걸 어떻게 추천도 아니고 그냥 이렇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주가가 우리가 주가의 섭리를 인제 이렇게 좀 공부를 해 보니까 뭔가 하면요. 최초에 최초에 시장됐을 때 이때는 전부 다 그 시대에 맞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상장할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닐 때 들어오질 않고요. 그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종이 쪼가리 주고 돈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회사는. 우리한테 주식이라는 종이를 주고 현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어느 때에 상장을 하는 게 가장 종이를 주고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려 그러면 업부스탁에 지금 가장 경기가 자기네들 캐파에 가장 경기가 좋을 때 상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좀 가격이 높아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게 높아져 있을 텐데 지금은 올라가다 2만 원짜리 가다가 여기까지는 그냥 거품이고 뭐고 싹 다 빠졌잖아요. 싹 빠진 자리 이런 데서 사 가지고 여기까지만 가도 돈 14만 원 가지고 14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른 ETF는 전혀 모르고요. 전혀 모르고 오로지 요 두 가지 빼 모릅니다. 코스닥 갖고 코스피 갖고 요거 두 개는 저도 좀 많이 사갈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나 해 주면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다 찍고 이것까지는 다 올리고요. 방에 들어가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어저께 인제 올라갈 때 ETF를 더 인제 욕심이 생겨 가지고 계속 팔고 사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면 단타 치는 거에서 수익을 내면 ETF를 계속 삽니다. 고거 수익 내는 만큼. 그렇게 이렇게 세어 보니까 '아 이거 가지고 수익 내 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저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내가 삼성 SDI를 30 개를 가지고 여기서 인제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인제 어저께죠. 어저께 팔고 여기서 수익 내는 거 가지고 꽤 많이 샀어요. 다 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를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만 샀지 나머지 매매했던 그 돈은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 놓은 거예요, 재투자를. 그래 가지고 요렇게 왔잖아요. 요렇게 오면 이게 내 단가를 갖다가 여기 있던 단가를 올려놓은 결론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으면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날 샀죠. 이날 음봉 이날. 이날이었으니까 어저께는 이익이 났다가 오늘 아침에 손실 났다가 오늘 본전에서 조금 더 어저께 이익 냈는 만큼 됐거든요. 그러면 단가만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얘는 단가 갖고 상관없이 매매 수익만 나오면 계속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저도 올라가다 잘못 보면 요게 한 20% 떨어질 때 잘못 걸리면 물려버리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좀 저거 해서 어 우리 애들 돌반지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는 모으기만 뭐 모은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 돌반지 때 우리 애들이 지금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40 년이 지나니까 이 돌반지 하나가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하던 돌반지가 "야 오늘 도대체 팔게 되면 얼마나 팔리나?"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83만 원 준대요. 그래 3만 원에서 5만 원 줬던 게 83만 원이 됐으니까 차라리 그거 한 장난 삼아 한 4개 들고 가 가지고 우리 저거 남녀사보고 4개 들고 가 팔아 가지고 네 통장에 넣어 놓고 ETF 당신 사고 싶을 때 그냥 사라. 이러면서 그거 해가 이어 줬거든요. 그거 팔으니까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오직해야 금반지를 팔아서 이걸 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오늘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제가 선전하고 뭐 이래 가지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막말로 여기서 2차 전지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 봐야 여기까지는 더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사 가지고도 여기 내려오면요. 50% 반타작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올 확률보다는 여기서 위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ETF를 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ETF는 몰라요. 저희한테 묻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제가 뭐 강력하게 추천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요.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ETF는 올라가는 ETF는 상관없어요. 지금으로 보면 예전에 보면 이제 뭐 ETF가 뭐 어 전자가 올라갈 때 전자 쪽에 있는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뭐 이런 것들 쭉 들어가 있는 ETF가 있거든요. 그런 걸 사 놓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높은 가격에 있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ETF 열기가 불었는데 우리는 그 열기에 앞서 우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으니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해 드렸고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모아 가고 있었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 드립니다. 그래서 "ETF는 어떤 거 추천하셨나요?" 이렇게 묻길래 그 얘기를 좀 해 드리고요. 또 문의하신 분이 또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해 드릴게요. 음. "선물을 어떤 걸 추천한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선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식 선물을 하는 거라서 저는 주식 선물이 뭔가 하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주식 선물 중에서 좀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따로 뽑아낸 종들입니다. 얘네들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뽑아놓은 것 중에서 여기서 될 수 있으면 2차 전지로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뽑아놓고 어, 내가 돈이 나오면 어떤 걸 더 잡아 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저거 다른 걸로 수익 난 거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ETF를 찾아가요 들어갔고 여기 주식 선물 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를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게 괜찮다고 보는 어, 종목이라는 거죠. 주식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괜찮게 보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저는 주식 선물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식 선물 잘못하면요, 폐가망신합니다. 무조건 차트를 잘 알던 뭐 누구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선물을 하셨다가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깡통 무조건 납니다. 뭐 끈기와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요. 선물 얘기는 요점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당국의 협조가 뭔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당국의 협조가 뭔가 하면요. 당국의 협조라는 거는 다른 게 당국의 협조가 아니고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당국의 협조는 제가 찍어 놓은 영상도 많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문의를 하셨으니까 당국의 협조만 설명을 딱 해드리겠습니다. 당국의 협조가 뭔가요? 자, 보십시오. 당국의 협조라 그러는 건요, 뭔가 하면, 보세요. 이게 날짜가 있는데, 당국의 협조에서는 기준선의 당국의 협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의 당국의 협조가 있고요. 선행스텐 2의 당국의 협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3개 중에서, 이거는 전환선은 9일로 이루어졌거든요. 9일에 고가와 저가.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9일에, 보세요.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9일의 고가는 여기 잡혀 있고요. 9일의 저가를 찾아보겠습니다. 3개, 6개, 9개인데 10개째를 봐야 됩니다. 10개째. 10개째에 꼴이 다 포함이니까 당국의 협조는 여기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환선은 고가와 저가의 중심선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얘는 10개를 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중심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본래는 9일인데요. 9일 날 보면 얘가 어떨 때 보면 이상하게 움직이는 날이 있어요. 이상하게 움직이는 날. 자, 보세요. 요게, 요게 10일입니까? 여기 10일 맞죠? 그러면 얘가 캔들이 하나가 위로 올라가면요. 위로 올라가면 얘는 26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앞에 선행스텐 2만 안 움직이고 기준선 전환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요. 얘가 여기 고점을 못 넘어서면 이 캔들이 이 안에서 놀면 이 선은 행보를 합니다. 행보. 그래서 얘가 여기를 못 넘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여기서 보면요.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얘가 3일째 되는 날에는 이 전환선이 주가와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주가와 상관없이 올라가요. 이게 이걸 제가 그려 볼게요. 주가와 상관없이 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밑으로 올라가나요 하면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4일인가요? 요거 중심선 안에서 캔들이 왔다리 갔다리만 그랬지 이 고점을 안 넘긴 상태면 얘가 위로 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 올라갔다 그 다음날은 또 음봉 맞았다가 내려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갖다 붙여 놨다가 여기서 또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에 음봉을 만들어낸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가 저점 자리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가 멈추는 자리예요. 그러면 왜 당국의 협조를 자꾸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당국의 협조라는 게 뭐 때문에 당국의 협조를 찾든가 하면요. 얘가 우리가 삼성 SDI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해 준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매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뭐 자, 보세요. 여기서 다시 검을 긋고 고점은 여기죠. 이 꼴이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3개, 6개, 9개입니다. 그럼 10개면 여기잖아요. 저점이 여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선이 캔들이 여기라 그러면 잘 모르니까 표시를 해 드릴게요. 여기에 선 하나 그리놓은 이 자리를 안 넘어가더라도 얘가 여기가 10개째니까 내일 되면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날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면 왕창 올라갑니다. 이 왕창 올라갈 때도 그냥 왕창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2분의 1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요 꼬리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꼬리가 또 밑에 꼬리가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올라가는데 2분의 1만큼이 요만큼의 전환선이
내가 캔들이 섰는 것하고 상관없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올라가는 게 며칠 동안 올라가는 거. 하루, 이틀, 3일, 4일 올라가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4일 동안에 얘가 올라가는 진폭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이만큼. 여기서 다 지우고 다시 그려 줄게요.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진폭이 얼마큼이냐? 여기에 2분의 1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2분의 1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전환선이 이 전환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는 여기 고점을 안 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기준선까지는 같이 올라갑니다. 기준선하고 스낸스트 1, 2 이렇게 다 엮어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뭐가 됩니까? 얘가 여기를 못 넘어서면 스네스텐 2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이는데 전환선이 움직이 봐야 별로 움직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선도 여기서 이제 기준선이 이게 전환선 밑으로 움직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있으면 얘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뭐. 그러면 얘 또한 7일 정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를 한번 보세요. 7일 동안 있으면 얘 역시도 이제부터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여덟, 아홉 개 되면 얘가 당국이 협조로 이렇게 서 있던 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있는데 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주가가 여기서 머물렀다가 이후로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니로 온다는 게 여기서 니로 올 수 있는 근거를 대주셔야 되죠. 근거도 없이 니로 온다고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팔고 사고 매매를 하면 뺏기는 거죠. 주식만 뺏기죠. 이게 니로 온다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불안? 아니 본인들의 불안한 10대 더 있냐고요. 그만 안 니로 온다는 근거는 또 뭐가 있냐고 내보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니로 오는 근거. 아니 많지요. 왜 없습니까? 첫 번째, 스트레이터스 MACD 오실레이터가 양의 오실레이터로 늘고 있는데 니로 오는 거는 얘가 이렇게 고점 만들어놓고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줄어야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줄어야지 주가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내려오는 거지. 얘가 아직도 이렇게 그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가 있는데 이게 내려오냐고요. 다시 5일선 붙었다가 땡겨 올려버리죠. 첫 번째 근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근거요. 자, ADX가 올라가고 있는데 ADX가 올라가고 꺾어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얘가 내려옵니까? 자, ADX는 뭡니까? ADX는 이거 아닙니까? 자, 오늘 설명이 좀 길을 수 있어요. 어저께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나갈게요. ADX가 올라가던 ADX가 꺾이면 이게 뭡니까? 꺾이면 눌림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눌림목일 때 우리가 주식을 사는 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가 ADX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이게 이제 밑에는 주가예요. 주가가 올라가던 게 슬쩍 눌러줬다가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이 자리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얘가 올라갈 때 같이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추세 변곡이 이 자리 있을 때 얘가 올라갈 때 주가가 내려가면 이거는 하락이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주가가 이게 다시 ADX가 올라가면 상승으로 그냥 여기를 뛰어서 넘어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평탄한 조정이 여기에서 26일 올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오는 건 없고 내려와 봐야 전환선 이근처 전환선 되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내려온 다음에 기준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는 안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DMI가 있죠. DMI가 10 밑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매도 세력이
소실입니다. 매도 세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로 오냐고 반문하시면, 자 보세요. 얘는 플러스라 그래 가지고요. PDI는 사는 사람들의 주식이 많이 사는지, 사던 사람이 어저께까지 많이 샀다가 오늘 적게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지 되면 오늘 많이 사는 거고, 어지 되면 적게 사는 거고, 어지 되면 많이 사는 거고, 어지 되면 적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로 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거죠. 하락은 여기서 X쪽 30 올라갈 때 이게 하락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틀리잖아요. 주가가 하락가 이걸 모르면, 그래서 DMI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읽는 방법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락인 거지. 여기에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여기에 그런 모습이 있냐고요. 그런데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 점면서 아이고 음봉 니로니까 니로 오네 이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표 하나도 못 읽으면서 지표가 많으면 뭐 아주 깡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지표가 많아서 깡통이 아니고, 지표가 많게 엮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이 지표를 여기서 니로 올 때 얘가 진짜 니가 진짜야 니로 오는 게 가짜야를 요거 지표 한 개로만 보면 얘가 속인다는 얘기야. 이 지표의 속임수를 얘가 잡아주고요. 얘의 속임수를 얘가 잡아주는 거고, 얘의 속임수를 얘가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표 설명해 준 거는 우리 하하방에 가면요. LG 생활건강 너 언제 올라갈래? 이거 제목에 달린 거 보시면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그때 형님이었던가 구독자님인가. 그런데 여기는 구독자라 그러고요. 길과 길 사이에는 구독자라 그러고요. 하하방에서는 구독자라고 안 그러고 저는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상을 1시간씩 봐주는 사람, 그 구독자를 어떻게 그냥 구독자라 그럽니까? 제가 형님으로 모셔야 되죠. 왜냐고요? 아니, 나를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형님들이 묻거나 거기 가서 1시간짜리 영상을 봐주니까 그 영상을 찍어주려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야지 찍어줄 수 있죠. 주식시장 이 차트가 막 계속 바뀌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100% 합니까? 100% 모르죠. 이거를 제가 짚어주면서 이렇게 완단 것도 그때그때 여기서 이거 26일에서 41일 정도 이루어오는 거는 이거는 예정돼 있는 날짜를 보면서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2의 신고가를 가가지고 이게 52의 신고가 3파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하는 이 영상 내보내주면서 여기서부터는요. 저도 매일매일 이 주가와 이 캔들과 이 보조 지표들을 보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안 읽으면 이게 여기서 제가 어저께 설명했죠. 5일선에 내려오면 그 자리가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언저리에서 사셔야 됩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뭔 얘기입니까? 니로 오더라도 별 적 없으니까 덜 샀다면 여기서 왕창 사지 말고 장난처럼 여기처럼 서는 장난처럼 사시되, 왜 장난처럼 사라는가 막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때마다 계속 조금씩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는 것도 우리 지금 예전 벌써 그 저거 17만 원부터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계좌를 무조건 한 달에 한 개씩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을 채웠던 물량은 그 계좌는 그건 이제 닫아놓고 이제 볼 일 없습니다. 100만 원 가면 그 내가 거기서 팔아가 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때 사정으로 놔두고요. 빈 계좌가 있으면 빈 계좌에다가 여기에서 단가를 한 개씩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장난처럼 하다 보면 여기서 손실 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쑥 올라가고 이익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제가 하루 못 해준 바람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사라 그랬고, 여기에 꼬리 이 부분 밑으로 내려올 때 장난처럼 사다가 손실 나다가 있으면 바로 이익으로 돌았을 겁니다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음봉에서 저는 샀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샀습니다. 이제
사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음봉에서 얘기했고, 음봉 내려오는 날 사셔야 된다 그랬고, 샀습니다도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겁이 나서 안 샀을 겁니다. 왜? 돈이로만 살려고. 이때는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샀다 하더라도 조금만 샀겠죠. 보나 안 보나 뻔해요. 제가 예전에 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제 삼파산상이라 그러고 길과 길이 좋다 그러네. 안 이룬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왕창 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사면 안 된다. 계좌 분리해서 사라. 계좌가 없으면 신용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 신용 살 때도 천천히 사야 된다. 왜 신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해 줬을까? 이 신용을 끌고 가라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신용 얘기했던 건 여기에서 가격과 여기의 가격이 섞이면 안 되니까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오로지 26만 원의 가격대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사는 거는 36만 원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 차이가 납니까? 벌써 26만 원에서 여기까지 오면 1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믿게 샀다가 여기에 곱하기 한 두세 배만 사면 얘의 단가는 그냥 여기 와가 붙어버려. 그러면 여기서 산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용을 얘기했더니 뭐 내가 신용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계좌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달 계좌 만들어서 돈은 현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샀던 거는 새로 만든 통장에다 넣고요. 그러면 여기가 삼성 SDI가 없으니까 여기서 샀는 거 신용으로 샀는 걸 현금으로 상환하시면 거기에 이자 나가는 거 몇 푼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올라갈 때 이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당국의 협조가 이게 이제 뭔가 얘기를 이게 나와 나의 주가가 이 고점을 못 넣는데 전환선이 9일에 전환선이 올라가는 게 당국의 협조인데 이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요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방에서는 제가 1시간 반 동안 심도 있게 얘기해줘요. 하다못해 이 스티게트 슬로 요거 533 이거 가지고 설명해도요. 30분 이상 해줍니다. 그 30분 이상 해주는 설명이 틀림없이 하방에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너 언제 갈래? 아, LG 에너지 솔루션, LG 생활건강 너 언제 갈래? 그거랑 그 앞뒤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 있는 전날에 얘의 심층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근처에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어떤 형태를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국의 협조가 올라가는 이 날짜가 있으니까 이 올라가는 날짜가 있을 때 이걸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국의 협조가 올라갈 때 주가에 얘네들은 이 고점을 못 넘기고 내려오는 게 정상이 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이게 맞는 건데 우리 왜 여기에서 이걸 보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정상인데 정상 아닌 거 그러면 정상이 아닌 건 변곡점이잖아. 이 변곡점 때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올라가면 변곡점이 생겨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거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를 당국의 협조를 찾는 거예요. 이 당국의 협조가 요런 당국의 협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가 그러면 얘가 보세요. 당국의 협조라는 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런 날짜가 돼요. 자, 여기에서 26일이 지나면 여기 26일이 여기 오지 않습니까? 캔들이 이날 올 때, 이날이 문제입니까?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올 때, 2월 6일 올 때 얘가 올라가는 기준선의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얘가 또 얘가 올라갈 때는 내려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얘가 안 내려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기준선에 선행스텐 2에 2까지는 다 땡겨 올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가 잘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국이 협조와 지가 잘라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것보담도 누가 당국이 협조 제가 설명하기 친구랑 등산을 갔는데 체력 좋은 친구가 나는 체력이 나빠 헉헉거리는데 친구야 내 잡아줄게 올라올래 이러면 나 땡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땡겨주는 거예요. 땡겨주면 얼마나 쉽게 올라갑니까? 그 얘기 여기서 올라갈 때 당국이 협조에 변곡점이 생겼을 때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걸 당국이 협조를 보면서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게 당국이 협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당국의 협조 얘는 26일 마디로 올라가서 52에 26일의 신고가는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52의 신고가만 만들어지면 여기에 당국의 협조와 상관없이 올라간다는 얘기 계속요. 거기다가 선행스텐 2가 올라가는 당국의 협조가 생기면요. 60일에 정비율을 60일 여기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60일에 이동평균선에 정비율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한 개를 더 얘기해 준다면 여기에 구름이 바뀐 여기에서 구름 바뀌고 선행스텐 2가 올라간 자리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봉이 여기 봉이 나오는 순간요. 그러니까 다시 다 지우고 다시 다 지우고 요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요. 여기에 요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색깔 표시나죠. 이게 나온 이 봉이 얼마나 중요한 봉인가만요. 이게 3파 상승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선행스텐 2를 올려놓은 이 자체가 이 전체의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초입구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이거 하나 자 보세요. 해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계속 해줬거든요. 하하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1시간 동안 해줘요. 1시간 동안요. 오셔가지고 들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들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선이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400일 이동평균선이 480일 이동평균선이 요 점점점이 있죠. 근데 얘가 보십시오. 얘가 첫 번째 이거 여기서 이거 올라간 거는 지가 60일을 저는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를 딱 해드릴게요. 요 색깔 틀린 걸로 해가지고 여기는 자기가 60일에 정배열을 만들어낸 자리고요. 여기는 200일선에 정배열을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는 300일 이동평균선에 이 검은 선에 정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얘가 시간이 지나면 300일선이 들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들어 올라가요. 들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300일선에 정배열 만들어놓은 이 초입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안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겁을 먹고 막 헤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60일 돌려놓고 200일 돌려놓고 이제 300일 정별이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이 얼마나 귀중하면서 내가 그랬으면 거기다가 사진 찍어 가지고 3파 상승 시작을 넘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대내적으로 우리 광고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많이 사면 돼요, 안 돼요를 못하죠. 이게 내가 샀는 데서 조금만 니로 오면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 니로 오면 더 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옷에 우리 길가길 사이에서 계속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보기만 보고 눈으로만 보기만 보고 제 영상 보면서 자가 잘하나 진짠가 가짠가 이러면서 지켜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켜보셨던 분이 보시면 매일매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가짜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어저께도 이게 5일서부터는 이럴 겁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죠.
이러면 또 장난처럼 사다 보면 26일 지나고 난 뒤에 50일 신고가는 3파 상승이 여기서 요만큼 가고 끝날 3파 상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요. 대부분 여기서 니로 오는 걸 경험을 무진장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앞쪽에 이쪽에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정배열을 못 만들어냈거나 그가 이미 파동으로 다 올라간 파동에서 한번 길게 눌려주는 자리에서 세력들이 올려놓고 파는 자리에서 매일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는 그런 쪽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오늘은 제가 길가 길사에서 저 하하방에서 찍듯이 찍다 보니까 1시간을 찍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저기 뭔 소린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고 이 당국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서 주식을 살 때도요. 계좌 분리를 안 하고 사실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사시고 저는 이 영상을 여기서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지 여기에 있는 후행스텐 캔들 그다음에 앞에 구름 그다음에 위평선가이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지표에 대해서는 여기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는 아예 설명조차도 언급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두세 시간 제가 지켜야 돼요. 그거 볼 수 있으실까요? 오늘 너무 길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